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순열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만 좀 복습을 좀 해보면, 순열이라고 하면 은서가 순열이라는 건 뭐였죠? 그렇지, 순서대로 나열한다는 뜻이고, NPR 이렇게 써있으면 무슨 뜻이죠? n을 알고 거 곱하는 거 N개 중에 R개를 알개를 곱하는 거.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이런 거고요. 계산은 어떻게 해요? NPR을 계산하는 거?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음, n 마이너스 어디서 끝나더라? 2 1 아, 1까지 가? 1까지 가는 거는 R까지 가? 예를 들면 10P3 하면 뭐죠? 10 곱하기 9 어, 곱하기 어. 8이요. 이제 8에서 끝나지, 그치? 네. 이 8이라는 숫자가 이 10하고 3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나요? 그 빼기라고. 10에서 먼저 3을 빼주고 네. 다시 더하기 1을 하면 마지막 숫자가 되는 거야, 그죠? 네. 그러면 NPR이면 마지막 괄호는 뭐라고 써야 돼? n 마이너스 r 플러스 1. 맞아요.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문자를 우리가 문자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뭐 빈칸 채우기 문제라든가 뒤에 이제 조합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고, 또는 얘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이 10P3이라는 것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나? 10 팩토리얼을 7 팩토리얼로 나눴습니다 해도 똑같은 뜻이죠. 맞죠? 선규 이해돼요? 7팩을 10팩을 7팩으로 나누면 19, 8만 빼고 다 약분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똑같이 되잖아. 그러면 NPR도 이렇게 팩토리얼을 가지고 표현한다면 요거는 몇 팩분의 몇 팩이라고 볼 수 있을까? 어서 오세요. N 빼기 R의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맞아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었다. 어서 오세요. 앞에 앉아. 준영아 앞으로. 한 두 번째 줄을 앉히나? 두 번째 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순열의 기본적인 계산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순열에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웃하게 줄 세우는 거랑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는 거, 이런 거 배웠었죠. 그지? 진아 기억나니? 만약에 뭐 남자가 5명 있고 여자가 3명 있는데 여자들끼리는 이웃하게 줄 세우고 싶다. 그럼 어떻게 썼니? 맞아요. 이렇게 셋을 한 묶음으로 생각하는 거였죠, 그죠? 한 묶음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남자 5시간 음, 음. 이 맞아요. 남자 5명에다가 여자 3명은 이렇게 한 명처럼 취급하기로 했으니까 총 6명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6팩토리얼을 해주고, 여자 3명은 맞아요. 묶여져 있는 애들 1위도 자리는 바꿀 수 있기 때문에 3팩토리얼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이웃하게 줄 세우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는 방법도 있었죠. 만약에 똑같이 남자가 5명이고 여자가 3명인데 여자 3명을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운다 그러면 지우야,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여자 3명을 이웃하지 않고요. 교환 이렇게 사이에 남자를 껴서 여자들을 세우고 사이에 남자를 끼나요? 그래서 봐. 칸막이를 활용하는 건 맞는데 내가 여자들을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거기 앉아. 내가 여자들을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여자들을 먼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남자를 남자들을 먼저 세워서 남자들이 칸막이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먼저 5팩토리얼을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먼저 5팩토리얼을 해주면 남자들이 하나, 둘, 셋, 넷, 5명이 줄을 섰고, 그러면 여자들은 어디 들어가야 돼? 사이 그치, 요렇게 양 끝이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자리는 6자리가 준비되어 있고 여자는 3명이니까 여기 뭐라고 써야 돼? 6P3 맞아요. 6P3 해가지고 이렇게 곱하는 거, 요게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는 방법이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그래서
그래서 꼭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웃하는 건 묶는 게 포인트고 이웃하지 않는 건 칸막이를 세우는 게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사전식 배열이나 이런 거는 문제 나오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209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 몇 가지만 좀 풀어볼게요. 209쪽에 6번 한번 볼까요? 6번. 자, 6번 문제는 1학년 2명과 2학년 4명이 있는데 6명을 6개 의자에 앉히는데 1학년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요. 그쵸? 1학년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양 끝에는 2학년이 무조건 앉는다.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효준아, 네가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면 처음에 어떻게 할 거야? 2학년을 양끝 앉히고 일단 양 끝에는 무조건 2학년들이 와야 되니까 양 끝에 2학년들이 온다. 그러면 요 양 끝을 채우는 방법이 몇 가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나? 2학년이 몇 명이죠? 12가지 24가지 그 몇 피 몇으로 말해볼까요? 4피 2죠. 맞죠? 2학년 4명 중에 2명을 골라서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세우는 거니까 양 끝을 채우는 방법은 4P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2학년 학생이 이렇게 2명이 들어갔어. 2학년 학생이.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1학년 2명과 2학년 2명이 남았죠. 이렇게 1학년 2명과 2학년 2명을 요 사이에다가 배열을 하는데 1학년끼리는 이웃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채울까, 효준아? 3팩토리얼 와, 3팩토리얼? 3팩 한 다음에 3팩을 근데 왜 하죠? 2학년 이웃하지 않는다거나 이웃하지 않는다. 1학년끼리는 이웃하지 않아. 2팩 그치? 그러면 먼저 요 2학년들을 칸막이로 세울 거니까 2학년들을 세우는 방법이 2팩토리얼이야. 그럼 2학년들 2명이 이렇게 섰을 테니까 1학년들은 여기 껴들어가면 되잖아. 그치? 그럼 1학년을 세우는 방법은 몇 가지? 3P2라고 볼 수 있죠. 3P2 이렇게 세워주면은 2학년을 칸막이 삼아서 1학년들이 들어갔으니까 1학년이 이웃하지 않겠죠. 그죠? 결과적으로 맨 처음 거부터 다 해보면 4P2 해주고 그 다음에 칸막이 세우고 1학년 세운다 3P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2 곱하기 2 곱하기 6인데 그러면 144가 되겠죠. 3번인데 혹시 이 풀이 과정을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풀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있나요? 지금처럼 푸는 것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 떠오르는 사람 없니? 자, 봐봐. 우리가 아까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으면 2학년들이 칸막이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맨 끝에 2학년이 앉는다라는 조건을 칸막이랑 그냥 연결시켜서 풀어버리면 되거든. 봐봐. 일단 양 끝에 2학년을 배열하는 걸 먼저 하지 않고요. 그냥 2학년 4명을 그냥 배열해. 2학년 4명을 배열하면 2학년들이 요렇게 2학년들 4명이 섰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는 1학년들이 이웃하지 않아. 그럼 1학년들을 요런 데다가 넣어주잖아. 그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양 끝에 2학년들이 섰으면 좋겠잖아. 그러면 1학년들을 요 끝이나 요 끝에다 안 넣으면 되잖아. 그럼 무조건 2학년이 양 끝에 쓸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지? 그러니까 1학년들이 들어갈 자리가 요 양 끝 자리가 빠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몇 자리 중에? 세 자리 중에, 그치? 여기 세 자리 중에 두 자리에다가 1학년들을 세워주면 무조건 양 끝은 2학년으로 채워지겠죠. 그쵸? 그래서 그냥 4팩 곱하기 3P2 이렇게 하셔도 똑같이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위에 것처럼 풀어도 되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 밑에 것처럼 풀면 더 간단하게도 계산할 수 있다. 자, 이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우리 예율이 문제다. 예율이 문제. 자, 일단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율아,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이 있으면 항상 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의 반대를 생각하죠. 그죠? 이걸 먼저 말로 표현해 볼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의 반대는 뭐예요? 예율이가 오늘 적어도 밥을 한 끼는 먹었다의 반대는 뭐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양쪽 끝에 아니 적어도 한쪽에는 모음, 적어도 한쪽 끝은 모음. 그거의 반대는 뭐야? 어디에? 맞아. 정리해볼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 이거의 반대는 뭐라고 말하면 제일 좋아? 양쪽 끝에 자음. 맞아요. 그죠? 그 대답이 딱 나오면 돼.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다의 반대말은요, 양쪽 끝에 자음입니다. 양쪽 끝에 모두 자음. 이렇게. 그치? 그러면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가지고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는 게 이런 문제를 푸는 요령이었죠. 그쵸? 자, 그러면 태규야, 양쪽 끝에 자음이니까 자, 이렇게 5칸을 깔아놓은 다음에 양쪽 끝에 자음, 여기랑 여기에 먼저 자음을 넣을 거잖아. 지금 자음이 몇 개 있죠? 몇 개? 3개 있죠. 그럼 3개 중에 2개를 여기다 깔 거니까 뭐라고 하면 돼? 3P2 해가지고 자음을 깔았어. 만약에 여기 뭐 D가 오고 여기에 M이 왔다고 합시다. 그럼 요 중간에 있는 3칸에다가 이제 남은 3개의 문자를 막 배열하면 되잖아. 그게 몇 가지? 3팩토리얼. 그럼 6 곱하기 6이니까 얼마예요? 36이지. 그 36을 어떻게 하면 답이 돼 이제? 우리는 지금 내가 찾고 싶은 상황의 반대 상황의 경우의 수를 구한 거잖아요. 그치, 이거를 전체에서 빼면 되는데 전체는 몇 가지일까? 5팩토리얼이지. 그래서 5팩토리얼에서 빼기 36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5팩이 120이니까 120에서 36을 빼가지고 84인가요? 이렇게 푸는 것이 적어도가 들어가 있는 문제를 푸는 요령이었다. 중요하다 그랬지, 그치? 적어도가 들어가 있는 문제 중요해요. 다음 장에 넘겨보면은 적어도가 들어가 있는 문제가 하나 또 있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까요? 8번입니다. 8번. 210페이지에 8번. 자, 요 문제 답 한번 찾아봅시다. 해주세요. 선생님이 아예 붙어 있는 거랑 선생님 사이에 학생 한 명 있는 거 저해갖고 전체에서 됐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 사이에 적어도 2명의 학생이 있다. 의 반대를 먼저 표현을 해봐야지. 반대. 자, 반대는 뭐냐면, 자, 선생님끼리 이웃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선생님끼리, 선생님 둘이서 그냥 붙어 있어. 이웃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는 선생님 사이에 학생이 몇 명? 한 명. 그치? 사이에 학생이 한 명만 딱 들어가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문제에서 말한 상황의 반대일 겁니다. 그럼 요 두 가지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면 되겠지. 그러면 선생님끼리 이웃한다. 요 예율이가 한번 해볼게. 자, 지금 선생님이 2명이고 학생이 4명이죠. 근데 그 선생님 2명이 이웃하게 하고 싶어, 예율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선생님이 2명, 학생이 4명. 선생님이 이웃하게 할 거야. 여기 봐, 여기 봐. 선생님 2명을 어떻게 해? 이웃하게 할 거야. 어떻게 해, 선생님 2명을? 묶어. 한 명처럼 취급해. 묶어. 자, 그럼 전체가 몇 명이야? 5명 취급하는 거야. 그럼 5명을 일렬로 배열해야 되니까 뭐야?
5팩토리얼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둘이 묶어놓긴 했는데 이 선생님들끼리도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그게 몇 가지? 두 가지. 이게 선생님끼리 이웃하게 줄 세우는 방법의 수인 거예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사이에 학생을 한 명 넣는 경우 다인이가 한번 해볼게요.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돼, 다인아? 누굴 묶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사이에 학생이 들어가는데 자, 일단 이 자리에 들어갈 학생이 누군지는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학생이 4명이나 있으니까 그 중에 누가 여기 들어갈래 정해야지. 그게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선생님 둘이 여기 양옆에 섰는데 선생님 둘도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요렇게 설 수도 있고 요렇게 설 수도 있잖아. 선생님이 자리를 바꾸는 방법이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4 곱하기 2를 해주면 그러면 이제 선생님 2명과 학생 1명이 이렇게 한 묶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니? 그러면 그렇게 선생님, 학생, 선생님 이렇게 한 묶음 나오고 그리고 남아있는 학생이 몇 명? 3명이 더 있어. 학생이 3명이 더.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명을 배열하는 상황이 남은 거야 지금? 그치? 이 1명 취급할 거니까 둘, 셋, 넷, 4명을 배열해주면 전체적인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4팩토리얼 요것이 선생님 사이에 학생이 1명 들어가 있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요 5팩 곱하기 2랑 4 곱하기 2 곱하기 4팩을 더한 다음에 이걸 서진아 어떻게 해야 답이 된다? 뭐해서? 그렇지.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상황의 반대 경우의 수니까 이거를 6팩토리얼에서 빼주면 그러면 답이 나온다. 그럼 계산해보면 6팩토리얼이 720이고 태규야 이거 다 합치면 얼마야? 합치면은 432. 그럼 720에서 432를 빼주는 거니까 답은 뭐다? 288인가요? 그치? 답은 3번 요렇게. 그치? 그래서 적어도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처리를 해준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옆에 실력 문제들도 좀 볼게요. 실력 문제들 조금 어려운 문제들인데 12번 문제는 일렬로 놓여있는 똑같은 의자 8개에 어른 3명이랑 아이 3명이 앉았는데 아이들끼리는 서로 이웃하도록 앉는 경우의 수. 이 문제가 이제 다른 문제랑 좀 다른 점은 의자가 몇 개야? 의자가 8개야. 그러면 어른 3명 앉고 아이 3명 앉아도 의자 2개는 어때? 비어있어요. 그죠? 비어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른 3명, 그 다음에 아이 3명, 그리고 빈 의자가 2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두 사람 사이에 빈 의자가 있는 경우는 이웃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빈 의자도 한 명처럼 취급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치? 근데 단 이 빈 의자 2개는요 어른 아이와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죠. 어른 3명 그러면 3명이 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잖아. 그치? 구분이 되잖아. 마찬가지로 아이 3명도 서로 다른 아이들이니까 구분이 된단 말이죠. 근데 빈 의자 2개는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구분이 안 돼. 그치? 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 목표는 아이들끼리 이웃하게 앉히는 경우니까 아이들끼리 이웃하게 앉힌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아이들 셋을 어떻게 할까? 묶어야죠. 아이들끼리 이웃할 거니까. 그래서 아이들 셋을 묶었어. 요렇게 묶었어. 요렇게 묶으면 전체적으로 몇 명처럼 보면 돼요?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으로 보면 되죠.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빈 의자가 2개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진아야 이걸 어떻게 배열하면 좋을까? 여섯을 배열하긴 배열하는데 그 중에 빈 의자가 2개야. 어떻게 할까?
봐봐. 그럼 이렇게 해보자. 아이들 셋을 한 명으로 묶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냥 사람만 봐봐. 사람만 보면 어른 3명에다가 아이 셋 묶었으니까 이거 몇 명이라고 보면 돼? 이거 4명이라고 보는 거야. 대신 의자는 4명을 앉힐 거지만 의자는 4개가 아니라 몇 개라고 봐야 돼? 빈 게 2개 있어야 되잖아. 의자는 총 몇 개? 6개라고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6개의 빈 의자에 사람을 4명을 앉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쵸? 그럼 이거는 계산할 수 있잖아. 어떻게 계산하면 돼? 그렇지. 6피사로 계산할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자리는 6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거기에 4명만 앉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쵸?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중에 아이 3명을 묶어놓은 걸 지금 한 명 취급했잖아. 그러면 요 아이 3명은 묶여있으니까 서로 간에 자리 배열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뭐만 더 곱하면 돼요? 3팩토리얼만 더 곱하면 돼. 그치?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이들끼리의 순서를 배열하는 방법, 요게 3팩토리얼. 6p4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성규야, 답이 뭘까? 몇 번? 4번. (6p4가) 6543. 6p4가 얼마죠? 360인가요? 맞니? 맞니 성규야? 6p4가 360이잖아. 거기다 얼마 곱해야 돼? 6 곱해야지. 그럼 얼마야? 5번입니다. 5번. 그치? 자, 이렇게 풀면 되겠고. 그 다음에 13번은요. 4쌍의 부부가 일렬로 놓여있는 8개의 의자에 자리를 배열한다. 4쌍의 부부예요. 4쌍의 부부가 일렬로 놓여있는 8개의 의자에 자리를 배열하는데 부부끼리는 서로 이웃하게 안 돼. 남녀가 교대로 앉는데요. 그럼 우리 부부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일까? A부부, B부부, C부부, D부부. 각각 뭐 남편이 있을 거고 아내가 있겠죠?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가 있을 건데 어차피 부부끼리는 이웃하게 앉는데 부부끼리는 이웃하게 앉는다 그랬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A부부 같이 묶어서 생각해야 되잖아. 묶어서 생각하면 결국 이것은 용서가 몇 명을 배열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 일단은 4명을 배열한다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4 팩토리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뭐만 정하면 되냐면 남녀가 교대로 앉는다 그랬으니까 맨 앞에 남자부터 앉을지 남녀 이렇게 앉을지 아니면 여자부터 여남 이렇게 앉을지 그것만 정해주면은 자리 배치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용서가 얼마만 곱하면 끝일까? 남녀 이렇게 앉을 건지 아니면 여남 이렇게 앉을 건지 2만 곱하면 끝나는 거야. 2만. 맞죠? 그쵸? 그래서 부부끼리의 순서를 정하는 게 요거. 그러니까 부부들 사이에 네 쌍의 부부들 사이에 순서를 정하는 게 4팩. 그다음에 남자부터 앉을래, 여자부터 앉을래. 그게 2가지. 그치? 이렇게 계산하면 답은 1번. 이렇게 풀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14번은 어떻게 풀까요? 요건 한번 도전해 볼까요? 좀 어렵다 이거. 요거는 맞추는 사람에게 스티커를 주겠습니다. 답 한번 찾아봐 얘들아. 14번. 좀 불러줘봐 해준아. 그러니까 앞에 두 칸에 9가 되는 경우의 수를 앞에 2칸? 두 칸이 더해서 9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요. 아, 여기가 합이 9가 되는 경우를 구했어? 그게 몇 가지인데? 8가지. 8가지. 왜 8가지냐면 18, 27, 36, 45,
이 4개의 조합이 있고 그걸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8가지, 합이 9가 되는 경우가 8가지. 그리고 그게 8가지고 그럼 뒤에 그 2개 뺀 거 7가지를 맞아요.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 뭐 18이 들어갔다라고 가정한다면 18을 제외한 나머지 7 숫자 중에 하나가 마지막 칸을 채워주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 7이 되겠네, 그지? 그래서 56가지. 그럼 요걸 이제 다른 자리에 대해서도 한 거야? 그쵸. 그러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뭐 요렇게 둘이 합이 9가 되는 경우 이것도 똑같이 56까지 나오겠네, 그지? 그 다음에 요렇게 둘의 합이 9가 되는 경우 이것도 56까지가 나오겠네. 이렇게 계산한 거야? 그러면은 56가지가 총 세무급이 있으니까 요게 몇 가지? 168가지고 이 168가지가 결국 문제에서 원하는 이 각자리수 중 어떤 두 수의 합도 9가 아니다. 이걸 만족하지 않는 애들인 거니까 저 168을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버리는 거죠. 그죠? 자, 예유라 지금 전체 경우의 수는 뭐라고 봐야 돼? 뭐라고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9개의 숫자 중에 3개의 숫자를 택해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뭐라고 봐야 돼? 몇 개의 숫자 중에? 9개의 숫자 중에 몇 개의 숫자를? 3개의 숫자를 뽑아서 자연수를 만든다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뭐라 해야 돼? 9p3. 맞니? 9p3. 9p3에서 168을 빼면 되는데 9p3을 계산 어떻게 해, 예유라? 9 곱하기 8 곱하기 7 이렇게 계산하죠? 요게 얼마일까? 504. 자, 그럼 이 문제의 답은 504에서 168을 어떻게 해야 돼? 빼면 되겠죠, 그렇죠? 504에서 168을 뺀다. 그래서 답은 얼마야? 336.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준이가 얘기한 대로 이 반대 사건을 찾을 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자리에 따라서 나눠서 계산해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1, 8이랑 그 다음에 2, 7이랑 3, 6이랑 4, 5 요렇게는 같은 그 숫자에 들어가면 안 돼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런 조합을 갖고 있는 숫자들이 몇 개인지 계산해서 그게 지금 168개가 나온 건데 그걸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죠. 일단 4개의 조합 중에 하나를 골라. 예를 들어 2랑 7을 골랐어. 그럼 2랑 7을 골랐으면 2랑 7이랑 숫자 하나가 더 있어야 세 자리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2랑 7을 제외한 나머지 7개의 숫자 중에 하나를 골라. 예를 들면 그럼 2랑 7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 중에 뭐 예를 들어 9를 선택했어. 그러면 숫자는 결정된 거잖아. 2, 7, 9인데 그 2, 7, 9를 이제 배열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선택해준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3 팩토리얼을 하면 이것도 똑같이 168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요렇게 계산해가지고 이거를 전체 아까 504에서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여기까지는 순열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는 조합이에요. 조합. 자, 조합으로 가봅시다. 조합은 아까 성규야 순열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였잖아. 그치? 기억나지 성규야? 그럼 조합은 순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없어지는 거.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5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의 학생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서준아 어떻게 하는 거야? 서진이 어떻게 하는 거야? 책 보지 마. 책 볼 필요 없어.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그치, 5P3이야. 그치. 근데 이건 그니까 5P3 이거는 순열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경우 있단 말이야. 5명 중에서 3명을 그냥
뽑기만 해. 뽑기만. 줄은 안 세워. 3명 그냥 선택만 해. 그게 조합인 거예요. 그래서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순서 배열은 하지 않고 그냥 뽑기만 한다 그러면 그거는 5C3이라고 쓸 겁니다. 5C3. 요 C가 이제 요 단원에 있는 제목인 조합이에요. P가 순열이었고 C가 조합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면 조합이 경우의 수가 많을까? 순열이 경우의 수가 많을까? 순열은 뽑아가지고 줄도 세우는 거고 조합은 뽑기만 하는 거잖아. 그럼 경우의 수가 뭐가 많아? 순열이 많아. 순열이. 그치? 자, 조합은 어떤 느낌이냐면 조합은 봐봐. 5명 중에 3명을 뽑아가지고 순서 배열한 게 5P3이죠. 그거를 갖다가 이걸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왜? 이 3팩토리얼은 이 뽑힌 3명을 순서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3팩이잖아. 그럼 3팩토리얼로 나눠버린다는 건 순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냥 뽑는 경우의 수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을 계산하는 방식은 자, 일단 쓸 때는 이렇게 NCR 그러면 N개 중에 R개를 택한다 이거고요. 이걸 계산할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NPR을 먼저 해. 한 다음에 그 뽑힌 애들 사이의 순서 배열을 없애버려. 이렇게 R팩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게 조합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순열이 들어가고 어떤 상황에 조합이 들어가는지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 계산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R 팩토리얼 분의 NPR 이것이 조합의 경우의 수가 됩니다. 몇 개만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용석이 7C3을 계산한다. 어떻게 할까요, 용석아? 3팩토리얼 분의 3팩이면 요거죠? 요거 분의 7, 6, 5 끝. 맞죠? 맞죠? 방금 얘기했죠. 7C3을 계산하는 방식은 7P3을 하고 7P3을 3팩으로 나누는 거였잖아. 그치? 맞죠, 용서가? 그래서 7P3이면은 7, 6, 5 이렇게 곱하는 게 7P3이고, 그지? 그거를 3팩으로 나누는 거. 요게 7C3이 되겠습니다. 자, 예율이 해볼게요, 예율이. 10C4를 계산한다. 어떻게 할까요, 예율아? 4팩토리얼 분의 10P4. 10P4는 뭔데? 여기까지 맞죠? 요게 10C4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은 진아야 만약에 8C5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5팩토리얼 5, 4, 3, 2, 1분의 8, 7, 6, 5, 4 이렇게 되지, 그치? 근데 이거 잘 봐봐. 여기서 5, 4, 5, 4 똑같죠? 그럼 5, 4, 5, 4 내가 이렇게 약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것만 봐봐. 3, 2, 1분의 8, 7, 6이잖아. 이거는 8C3이랑 같지 않나? 그죠? 봐봐. 8C5가 8C3이랑 똑같은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항상 이럴까요? 항상 그래요. 봐봐. 8명 중에 5명을 뽑아 이런 뜻이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8명 중에 5명을 뽑아가면 남은 게 몇 명이야? 3명이지. 그러니까 8명 중에 5명을 뽑는 방법의 수나 8명 중에 3명을 뽑는 방법의 수나 경우의 수가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 조합을 계산할 때 아주 많이 쓰이는 규칙입니다. 8C5가 8C3이랑 똑같아.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10C8을 계산해야 돼. 이거를 다 쓰려고 그러면 숫자가 되게 많죠. 하지만 10C8이라는 건 발음이 좀 그렇네. 10C7로 할까요? 10C7이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똑같아? 10C3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10명 중에 7명을 뽑는다는 건 결국 10명 중에 3명을 뽑는 것과 경우의 수가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 숫자에서 요 숫자를 뺀 걸로 바꿔서 요렇게 바꿔서 계산하면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NCR은 뭐랑 똑같다? NC 여기다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이 규칙을 식으로 표현하면 n-r 그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조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겨서 실제 계산을 좀 연습을 해보면 212쪽에 1번을 볼게요. 자 이거는 딱 보자마자 n값이 얼마인지 보여야 돼. 왜냐면 방금 설명했으니까 10초 전에 그치? NC4랑 NC6이 서로 똑같아. 이거는 지은아 n이 얼마일 때 가능한 상황일까? 그렇지. n이 10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야. 10명 중에 4명을 뽑는 거나 10명 중에 6명을 뽑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말해야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와 6을 더한 숫자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도 그래요. 2번도 같은 규칙으로 준영아 n 플러스 2c n이라고 하는 것은 n 플러스 2c 얼마로 바꿔 쓸 수 있어? 아니 아니 우리가 아까 전에 10C7을 10C3으로 바꿨죠. 이 3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라고? 그렇죠. 얘에서 얘를 빼서 나온 숫자죠.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어? 그죠? 얘에서 얘를 뺀 숫자를 쓰면 되는 거니까 2라고 쓸 수 있죠. 그쵸? 이해되나요? 그럼 이제 얘를 계산은 어떻게 하나? 이걸 계산해. 일단 2가 있으니까 밑에 2팩토리얼이 깔리겠죠. 그죠? 그럼 그냥 2라고 써도 되죠. 2팩은. 분자는 뭐라고 써야 돼요? n 플러스 2 n 플러스 1 이렇게 두 개를 곱하는 거죠. 맞죠? 이겁니다. 이거가 지금 15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양변에 2 곱하면 n 플러스 2랑 n 플러스 1이랑 곱한 게 30이 나왔다 이런 말이죠. 그죠? 뭐 전개시키지 말고 그냥 보면 되지. 연속한 두 숫자인데 곱해서 30이 됐으니까 얼마야? 연속한 두 숫자인데 두 자연수인데 곱해서 30. n은 4죠. 그쵸? 5 곱하기 6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n은 4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좀 써봐야 되겠다. 3번 차근차근 한번 써볼게. 자, 이거 선규가 한번 써보자. NC2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선규야? NC2 2분의라고 쓸게요. 2 팩토리얼이라고 해도 되고 2분의 n-1 더하기 그 다음 거는 2분의 네 책 보면 되잖아. 아 문제를 보면 되잖아. 너의 양심을 믿을게. n-1 n-2 그치? 우변은요 2분의 n 플러스 2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양변에 2 곱해가지고 2 다 날려버리고요. 전개시키면은 n제곱 빼기 n 더하기 n제곱 빼기 3n 플러스 2 그 다음에 n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되겠네. n제곱 날려버리고 n제곱 마이너스 7n은 0이네. 2도 날라갔으니까 이렇게 그치. 그럼 당연히 성규야 n값은 몇이다라고 말하면 돼? 7 맞죠? 그러니까 0 또는 7인데 자연수니까 n값은 7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7 이렇게 우리가 조합을 계산하는 연습을 한 거고요.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1-3번 문제 있죠? 그것만 좀 우리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3번으로 가볼게. 자,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이거 이제 이거를 하나씩 써봐야 되는 겁니다. 자, 1번부터. 자, 요 놈을 우리가 하나씩 써보면 다윤이 요거를 다윤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 NCR을 일단 분모는 뭐라고 써야 돼?
NCR에서의 분모 R 팩토리얼이라고 써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분자를 뭐라고 쓸 수 있죠? NPR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런데 우리 NPR은 또 뭐라고 쓸 수 있더라? NPR? NPR을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잖아. NPR을 물론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땡땡땡땡 n-r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얘를 몇 팩분의 몇 팩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7p3이다 그러면 이게 765잖아. 그치? 이 765는 7 팩토리얼을 몇 팩토리얼로 나눈 거야? 4 팩토리얼로 나눈 거잖아. 이 4라는 숫자는 7에서 3을 어떻게 한 거예요? 뺀 거거든. 그러면은 NPR을 몇 팩분의 몇 팩으로 표현한다면 분자는 뭐라고 쓰고? N팩이라고 쓰는 거고요. 분모를 뭐라고 써야 돼? n-r 팩토리얼 이렇게 쓰는 거야. 그치? 맞니? 그러면 이 NPR이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지금? 맞죠? 그죠? 근데 NPR 자체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할까? 분모에다가 요거 n-r 팩토리얼을 분모에 이렇게 깔아주고요. 요거 빨강으로 쓸게요. n-r 팩토리얼을 여기다 이렇게 깔아주고 분자에 n 팩토리얼을 이렇게 깔아주면 요 빨강으로 쓴 부분이 지금 NPR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자, 이게 좌변입니다. 좌변을 쓴 거고요. 우변은 n 곱하기 하고 이번에는 n-1c r-1이에요. 자, 그럼 요거는 지우가 한번 해보자. 이번에도 지우야 왼쪽처럼 이런 팩토리얼로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n-1c r-1이니까 일단 분모에 몇 팩이 깔려야 돼? r-1 팩토리얼이 깔려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리고 요 자리에 이제 n-1p r-1이 올 거야. 그지? 네. 아까 전에 요 자리가 npr이었잖아. 그지? 네. 그럼 요 자리에 이제 n-1p r-1이 올 건데 이것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자, 여기다 옆에다 써볼게요. 여기다가 n-1p r-1을 요런 느낌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n-r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치? 위에 거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n이 들어갔던 자리에는 n-1이 들어갔고 r이 들어갔던 자리에는 r-1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바꿔치기 하면 요게 요렇게 바뀌어.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는 요 분수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죠. 여기. n-1p r-1 자리니까. 그럼 여기가 n-r 팩토리얼 분자는 n-1 팩토리얼 요렇게 완성되는 것이 이 식의 좌변 우변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똑같아 보이는 거 지울게요. 자, 양쪽에서 싹 지울 수 있는 거. 진아야, 뭐가 보여? 그치, 요거는 그냥 바로 지우면 되죠. 이렇게 미쳐버리면 돼요. 그죠? 그리고 잘 보면 n-1 팩토리얼에다가 앞에 n을 한 개 곱해져 있죠. 그죠? 그러면 선민아, 요렇게를 우리는 합쳐서 뭐라고 볼 수 있어? 아니, 더 간단하게. 만약에 4팩토리얼이 있는데 거기다가 5를 한 개 곱해놓으면 뭐가 될까요? (4팩토리얼이) 4321이잖아. 근데 거기다 5를 하나 곱했어. 그럼 뭐 54321이 되는 거잖아. 그럼 뭐야? 5팩토리얼 아니야? 이해돼요? 4팩토리얼이면 4부터 시작해서 1까지 다 곱하란 말이잖아. 근데 거기다가 앞에 5를 한 개 더 곱해 놓으면은
결과적으로 5부터 시작해서 1까지 다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5 팩토리얼이랑 같은 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 여기도 n-1 팩토리얼이 있었는데 거기다 n을 하나 붙이는 순간 이게 다 합쳐져가지고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n 팩토리얼인 거예요. n 팩토리얼. 그치? 그러므로 좌변에 있던 요 n 팩토리얼이랑 어때? 똑같으니까. 그치? 이것도 지워지겠죠. 이렇게 지워지겠죠. 맞죠? 자, 그러면 좌변에 남은 건 r 팩토리얼 분의 r 이게 남았고요. 우변에는 r-1 팩토리얼이 남았는데 이거 분의 1이 남았는데 자, 이것도 당연히 좌우변이 어떻다는 게 보여? 어때? 똑같은 거 보이죠? 얘랑 똑같다는 거 보여요? 진짜 보여요? 표정은 안 보이는 표정인데 r 팩토리얼이 뭐지 얘들아? r 팩토리얼? 그치. r-1, r-2 이렇게 해가지고 1까지 다 곱한 거지. 근데 분자에 뭐가 있었어? r이 있었지. 그럼 r이랑 r 어떻게 돼? 한번 지워지네. 그럼 남아있는 것만 보면은 결국은 r-1부터 시작해서 1까지 쫙 곱한 거지. 그걸 우린 뭐라고 표현한다? 맞아. r-1 팩토리얼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거죠. 그치? 그래서 1번의 좌변과 우변이 같아 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치? 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뭐 빈칸 채우기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봤고요. 그 1-3번에 지금 1번 한 거잖아요. 2번은 이거는 증명 과정은 얘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근데 2번은 증명 과정보다 이거 자체가 공식으로 쓰이거든요. 2번 자체가. 그래서 요 식 자체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숫자로 써 있으면 되게 헷갈리니까 이걸 이렇게 써볼게. 그냥 생각하기 편하게 n자리에다가 뭐 그냥 숫자 10 집어넣고요. r자리에다가 숫자 한 3 정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건 지금 10C3이 9C2 더하기 9C3하고 같아. 이런 뜻이거든. 이게 왜 성립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 받아들여지는지 한번 들어봐. 10C3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니? 10명 중에 3명을 뽑아 이런 뜻이죠. 그죠? 10명 중에 3명을 뽑아. 순서 배열은 안 하고 그냥 뽑는 거지. 그러면 그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만약에 우리 반 10명 중에서 반 대표 3명을 뽑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 우리 반 10명 중에서 우리 반 대표 3명을 뽑는 이런 상황을 자, 이렇게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게. 우리 반이 10명이 있는데 이 10명 중에 누구 할까? 다인이가 있어. 뭐 다른 애들도 쭉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인이야. 10명 중에. 그러면 10명 중에서 대표 3명을 뽑는 이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10명 중에서 3명을 대표를 뽑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다인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와 두 번째 다인이가 포함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주인공을 한 명 설정을 하는 거야. 10명 중에 3명의 대표를 뽑는 것을 다인이라는 친구가 들어가는 경우랑 다인이가 안 들어가는 경우로 나눠보는 거야. 그러면 자, 10명 중에 3명을 뽑는데 만약에 다인이가 포함이 안 돼. 이렇게 정해놨어. 그러면 10명이었지만 다인이가 포함이 안 돼. 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한 명은 빼고 생각해야죠. 그죠? 다인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럼 몇 명 중에 9명 중에 몇 명의 대표를 뽑는다? 3명의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죠? 다인이 빼고. 그래서 다인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9명 중에, 그지? 10명 중에 다인이 한 명 빼고 9명 중에 3명을 선택하는 거니까 9C3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다인이가 포함되는 경우는 뭐냐면 10명 중에 내가 대표 3명을 뽑을 건데 이미 3명 중에 1명은 다인으로 결정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몇 명만 더 뽑으면 돼요? 2명만 더 뽑으면 돼요. 몇 명 중에? 9명 중에.
그지? 그래서 다인이가 포함되는 경우는 9C2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를 더하면 전체 아까 10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같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식이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거를 일반화 시켜 놓은 게 이제 요거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그 난이도 있는 문제, 좀 깊이 있는 문제로 가면은 이 공식 자체를 사용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아 이런 게 성립하는구나 라고 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숙제할 때는 요거 굳이 증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위에 문제들만 푸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213쪽으로 가서 실제로 자주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이제 요런 거야. 조합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213쪽에 필수 예제 2번에 1번부터 보면은 예율아 몇 명의 학생이 있어 총? 아니 그 전체 문제 12명이지. 그러면은 9명의 학생을 뽑는 경우의 수 그럼 뭐라고 써야 돼? 9지. 근데 이건 어떻게 계산이 가능하다? 12C 9를 어떻게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잖아. 앞에서. 12명 중에 9명을 뽑는 거는 결국 12명 중에 몇 명을 뽑는 거랑 똑같다? 응. 맞아. 이렇게 바꿔서 계산해야 돼. 그럼 불러줘. 계산은 어떻게? 3팩토리얼 분의 12P3 그죠? 12P3이니까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끝이죠. 그쵸? 그럼 분모도 321이라고 쓸게요. 321 321 이렇게 쓰면 321이 얘랑 약분되면서 2가 남기 때문에 답은 22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은 선규가 해봅시다. 선규 이거는 어떻게 써야 돼 선규야? 일단 C로 먼저 얘기해줘. 남자가 몇 명 있니? 남자가 몇 명 있니? 그럼 뭐라고 해야 되니? 7C2 그 다음에 뭐 더할 거야 곱할 거야 뭐 할 거야? 안 들려 뭐라고? 곱하는 거야. 곱하기 뭐라고 하면 돼? 5C3 이렇게 계산해야 돼. 그치? 7C2는 어떻게 계산해? 2분의 7 곱하기 6이라고? 맞아? 그 다음에 답답해. 너 일로와. 일로와 소비야. 뭐라 그러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자 서진아 요거 7C가 이거고 얘는 어떻게 계산해? 근데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 이런 거는 딱 보자마자 습관적으로 그냥 바꿔야 돼 계속. 5C3은 뭐랑 같으니까? 5C2랑 같지 그지? 5C2라고 생각하고 불러줘야 돼. 자 5C2는 어떻게 계산하죠? 2분의 5 곱하기 왜 3이야? 5 곱하기 4에서 끝나야 돼 그지? 자 그러면은 앞에 거는 21이고요 뒤에 거는 10되니까 210 이렇게 되겠다 그치? 이렇게 계산. 자 그 다음에 3번을 다시 성규가 해보자. 성별이 같은 4명을 뽑는 거야 성규야.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경우 또는 어떤 경우라고 볼 수 있어? 남자만 4명을 뽑거나 또는 여자만 4명을 뽑거나. 그럼 식으로 먼저 불러줘봐. 크게 말해. 7C 4 그 다음 더할 거야 곱할 거야? 이거는 더하는 거예요.
맞죠? 이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여기는 더하는 거고 아까 2번은 곱하는 거였습니다. 왜? 2번은 남자도 뽑고 여자도 뽑고 같이 뽑는 거고 3번은 남자만 4명 뽑거나 아니면 여자만 4명 뽑거나 그치? 또는의 개념이거든. 요거는 더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성규? 그러면 7C4는 뭘로 바꿔서 계산? 7C3으로 5C4는 5C1로 계산. 그럼 7C3은 계산하면 뭘까? 음,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그러면은 요렇게 날라가니까 얼마 돼? 35고 플러스 자 5C1은 그냥 5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5명 중에 1명 뽑는 거 그냥 5겠지 그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은 얼마? 40. 그쵸? 요게 조합이다. 야 권민아 너는 조금 늦어요라고 하더니 너 집이 어디냐? 몇 분 거리냐 오늘? 아니 그러면 아까 전에 12시에 출발했는데 12시에? 그럼 아까 전에 나한테 연락을 하고 또 잤단 얘기야? 어? 아니 10시 50분에 저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1시간 반 있다가 오는 게 뭐야? 어? 건민아 뭐 하다 왔어? 근데 진짜 어이가 없네. 자, 214쪽으로 갈게요. 214쪽. 자, 214쪽. 이제 요렇게 이제 조건이 들어가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조합을 이용해 가지고 표현을 잘 할 수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1번을 보면 일단 축구 선수 5명이랑 배구 선수 6명 중에 5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11명이죠. 11명 중에 5명을 뽑는 건데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특정한 축구 선수 2명을 포함해서 뽑는데요. 특정한 축구 선수 2명을 포함해서. 그러면 이미 내가 5명을 뽑을 거니까 자, 내가 대표를 5명을 뽑을 건데 이미 요 5명 중에 2명은 이미 정해진 거야. 이미 정해진 거야. 진아야 좋아하는 축구 선수 2명만 얘기해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유준. 아 장효준이요? 장택에서 장장. 예, 그래요. 자 여기 이 2명의 선수는 정해졌어요. 그러면 나는 몇 명만 더 뽑으면 돼요? 3명만 더 선택하면 끝나는 거야. 그지? 근데 전체 인원이 11명이었기 때문에 11명 중에서 이미 선택된 장장 빼면은 9명이잖아. 그 9명 중에서 나머지 여기 3명만 더 선택하면 끝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써야 될까? 다이나? 9C3 맞아요. 9C3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성규 계산.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9 곱하기 8 곱하기 7. 자, 그러면 3, 9 지워주고 2, 8 지워주고 그러면 12 곱하기 7이니까 84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맞죠? 자, 특정한 2명을 포함하는 경우였고요. 축구 선수와 배구 선수를 각각 적어도 1명씩 포함하는 예유라. 축구 선수와 배구 선수를 적어도 1명씩 포함한대. 그럼 우리는 이것에 무엇을 먼저 생각한다? 반대. 그럼 축구와 배구를 적어도 1명씩 포함한다의 반대는 뭐죠? 누구를요? 뭔 말이야 그게? 누구를 1명도 안 뽑아? 아무도 안 뽑겠다는 얘기야? 예유라 이거 그냥 국어의 영역이야. 국어의 영역. 그치? 축구와 배구를 적어도 1명씩 포함해 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축구 배구 선수를 섞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의 반대는 뭐겠어 그러면? 그러니까 축구랑 배구 선수를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한다라는 말은 축구 선수와 배구 선수를 섞어서 뽑겠다라는 말이잖아요.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축구 선수도 들어가고 배구 선수도 들어가는 거니까 축구 선수와 배구 선수를 섞어가지고 팀을 만들겠다 이런 말이잖아. 네. 그럼 그거의 반대는 뭐야? 적지 않는. 섞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축구 선수만 뽑거나 배구 선수만 뽑거나 그게 이거의 반대말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죠? 그래서 네, 축구와 배구를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한다의 반대는 축구 선수만 뽑거나 또는 배구 선수만 뽑는 경우가 반대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그러할 경우의 수를 구해볼게. 자, 축구 선수만 뽑아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거는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겠다는 얘기야. 축구 선수가 몇 명 있죠? 5명이요. 나는 몇 명을 뽑는 중이죠? 5명이요. 그러면 축구 선수만 뽑는다라는 얘기는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는 거죠? 우시요. 그렇죠. 5명 중에 5명을 뽑는 게 축구 선수만 뽑는 상황인 거고 배구 선수만 뽑는다 그럼 뭐죠? 우시요. 그렇지. 배구 선수 6명 중에 5명을 뽑는 거니까 6CO5가 되는 거지. 그러면 5CO5랑 6CO5를 더해야 될까요? 곱해야 될까요? 네. 더하는 거야. 그치? 이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의 반대야. 그럼 이 반대를 전체에서 빼야 되잖아. 예. 전체는 뭔데? 전체는 11 팩토리요. 아니 팩토리얼이 갑자기 왜 나와? 영어가 맞죠. 전체 경우의 수가 잘 생각해봐. 이게 전체 아니야 이게? 예.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게? 11C5. 그치. 11CO5가 전체 경우의 수지. 그러니까 11CO5에서 요거를 빼준 것이 답이 되는 거죠. 그치? 11CO5는 겁나 클 것 같은데? 11CO 11 10 9 8 7에서 5 4 3 2 1 요게 11CO5잖아. 그치? 11CO 이걸 당연히 이걸 막 이렇게 곱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걸 숫자를 따로따로 쓴 다음에 최대한 약분시키고 계산해야죠. 그러면 5, 2, 10 지워주고 4, 8 지워주고 3 지워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1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7 이것도 꽤 크네. 아무튼 거기에서 빼는 거야. 5CO5는 얼마일까 얘들아? 5CO5 5명 중에 5명을 뽑아. 이거 팩토리얼이랑 상관없습니다. 5명 중에 5명을 뽑는 거는 5명 중에서 빵명을 뽑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이해되니? 조합이잖아, 조합. 5명 중에 5명을 뽑는 건 결국 1명도 안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고. 이거 몇 가지라고 봐야 될까요? OC0. 우리 조합 그 순열할 때도 N, P, 0이나 혹은 0 팩토리얼 이런 것들은 다 얼마로 약속했었지? 1로 약속했었어. 1로. 이것도 마찬가지야. 5C0 이것도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그 다음에 6C5 그러면 6C5는 뭘로 바꿀 수 있으니까? 6C1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거 몇 가지? 6가지. 요렇게 해가지고 빼주는 거죠. 그쵸? 맞죠? 그래서 요 앞에 거 계산하면 얼마니? 66 곱하기 7이면 얼마죠? 460인가? 그럼 462에서 7 빼주는 거네, 그지? 462에서 7 빼는 거니까 455 이렇게 되겠죠? 적어도가 들어가 있는 문제는 항상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신경 써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3-1번에 있는 두 개, 요거 한번 풀어봐야 되나? 이렇게 두 개. 사람도 있는데 우선 1번은 답이 몇이죠?
몇이니 태규야? 165. 어떻게 계산한 거죠? 여학생 한 명 뽑았으니까 어 11명 중에 11명 중에서 3명을 뽑은 거야. 그쵸? 요거 11시 3이 딱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잘 풀어야 되는데 2번은 용석이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남학생과 여학생을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한다의 뭘 생각해야 돼? 반대. 반대는 뭔데? 남자만 그렇지. 남자만 뽑거나 또는 여자만 여자만 뽑는 경우가 반대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남자만 뽑아라고 하는 건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는 상황을 말할까? 7명 중에 4명을 뽑는 상황을 말하고 여자만 뽑아요 그러면 5명 중에 4명을 뽑는 상황을 말하겠죠. 그쵸? 그럼 이 두 가지를 뭐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어디에서? 전체 경우에서. 전체 경우에서는 뭔데? 12 맞아요. 여기에서 요거를 빼주는 게 계산 방식이죠. 잘했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성규야 얼마 나와? 답이요. 455. 그쵸? 455 이렇게 계산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딱 표현할 수 있는 거 요게 중요한 거다. 그치?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15페이지에는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순열이랑 조합이랑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215쪽에 1번을 보면 남자가 5, 여자가 3명 있는데 남자 2명과 여자 2명을 뽑아. 그 다음에 일렬로 세웠어. 그러면 먼저 뽑아까지 해봅시다. 뽑는 것까지. 은석이가 한번 해볼게. 남자 2명, 여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맞아. 남자 2 뽑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아니 여자는 몇 명 있었죠? 3명 그러면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남자 2 여자 2 해서 4명을 뽑았지. 그럼 그 뽑힌 4명을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 그렇지 요렇게 그쵸? 네,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배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계산은 넘어갈게요. 2번 문제로 가서 남자 4명과 여자 2명을 일단 뽑아. 뽑는 것까지만 해봅시다. 자, 뽑는 거 누가 해볼까? 예율이가 한번 해보자. 뽑아. 예율아 뽑아. 어떻게 뽑을래? 네, 5C4 더하기야 곱하기야?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곱하는 게 맞아요. 그죠? 곱하기 뭐라고? 뭐라고? 3C 2 그지? 그럼 여기까지 하면 지금 몇 명이 뽑힌 거야? 응? 몇 명? 6명이 뽑혔죠? 남자가 몇 명 뽑혔고 남자가 4명 뽑혔고 여자가 2명이 뽑힌 거 거기까지가 여기까지예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뽑힌 6명을 배열을 하는데 그냥 배열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지. 어떤 조건이 있어? 누가? 여학생 2명이 이웃하도록 배열하고 싶어. 그러면 순열에서 배웠던 방법대로 여학생 2명을 어떻게 한다? 여학생 2명을 어떻게 한다? 남자가 4명, 여자가 2명인데 여자를 이웃하게 하고 싶어. 여자 둘을 묶어. 자, 묶어주는 순간 몇 명이 돼? 그럼 전체가 몇 명이 돼? 5명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5. 우린 지금 5명을 줄 세우는 중이야. 5. 5팩토리얼 하고 그 다음에
2. 그지? 여학생들끼리 줄 세우는 게 2가지. 맞니, 예율아? 자, 그래서 요거를 쫙 계산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뽑는 거는 조합으로 뽑으시고, 나열하는 거는, 배열하는 거는 순열에서 배운 방법대로 배열하시고, 그래서 요렇게 쭉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4-2번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4-2번 답 찾아보자, 얘들아. 4-2번. 답이 몇 가지지, 얘들아? 답은 36가지입니다. 그치? 준영아,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 좀 해줄래? 일단은 어, 1 1을 포함하니까 포함. 하고 음, 2 포함하니까 음, 둘다 제일 쉽게 나오는 음, 3, 4, 5, 6 중에서 음. 2가지 뽑고 맞아요. 그러면 3, 4, 5, 6 중에 2가지 뽑는 것을 뭐라고 쓸 수 있다? 4, 음. 2, 맞아요. 그렇게 하면 1 포함하니까 그치. 저 2가지랑 응. 1, 3가지 맞아. 예를 들어 이거 2개를 뽑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이게 3장의 카드를 들고 있는 거지. 그 3장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니까? 섞어야 되니까 어. 그치. 3장을 이제 일렬로 배열을 해야 자연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36 요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자,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여기 도형에서는 오늘 216쪽까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216쪽에 직선 또는 삼각형의 개수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 그 직선을 하나 결정하기 위해서는 점을 몇 개 선택해야 된다라고 배웠니? 서로 다른 2점을 선택하면 그 2점을 지나는 직선이 딱 하나로 결정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적으로 직선을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 직선은 점 2개를 선택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삼각형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삼각형이면 점 몇 개가 필요해? 점 3개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뭐 이런 문제다. 이렇게 생긴 원위에 점이 이렇게 뭐 5개가 있다라고 해볼까요? 자, 이렇게 5개의 점을 찍어 놓고 이 5점을 이용해 가지고 2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그러면 이런 건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5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하면 돼요? 직선을 만든다 그러면 직선은 점 2개에 해당되는 거니까 OC2 하시면 직선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이 5점을 가지고 내가 삼각형을 만든다 그러면 삼각형은 어떻게 하면 돼요? OC3 하면 삼각형의 개수예요. 그지? 이게 기본인데 근데 이 필수 예제 5번에 있는 요 그림은 약간 이제 변수가 되는 게 뭐야? 여기 있는 점들이 어때? 일직선상에 배열이 되어 있죠. 그쵸? 이렇게 일직선상에 배열된 점들은 변수를 만들어내요. 내가 이렇게 일직선상에 점들이 찍히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그냥 점이 8개니까 직선의 개수를 계산할 때 그냥 8C2 해버리면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 답이 안 나와. 지우야, 왜 8C2 하면 직선의 개수가 안 나올까? 아까 이런 거는 5C2 하면 직선이 나온다며. 왜 얘는 직선의 개수가 안 나와? 8C2 하면? 저 아래쪽에 이 직선이어서 그래서 선이 안 만들어진다?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는데 뭐가 발생해? 뭐가 발생해? 겹쳐지게 그렇지, 겹치는 일이 발생하죠. 중복이 발생한단 말이야. 내가 예를 들면 요 점이랑 요 점을 골랐어. 그래도 만들어지는 직선은 이거죠. 근데 요 점이랑 요 점을 골랐어. 그래도 만들어지는 직선은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아래에 깔려있는 4점 중에서 2점을 고르게 되면 항상 똑같은 직선이 만들어져 버린단 말이야. 겹친다는 얘기죠. 그렇죠? 직선의 개수를 세는데. 그래서 자,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점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8C2를 우선 해주고요. 거기서 이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점들이 4개잖아? 그럼 그 4점 중에서 2점을 뽑는 경우를 싹 빼요.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이 4점 중에 2점을 뽑는 경우를 싹 다 빼버렸기 때문에 이 직선 자체가 하나 날아가 버린 거야. 근데 어쨌든 이 직선도 한 번은 카운팅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주시는 것이 이 직선의 개수를 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전체가 8개니까 8개 중에 2개를 뽑는 방법의 수에서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점들이 4개니까 4개 중에 2개를 뽑는 방법을 뺍니다. 중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자, 근데 4C를 다 빼버리면 이 마지막 직선이 아예 한 번도 안 세진 거기 때문에 이 직선도 한 번은 카운팅을 해야죠. 그래서 한 번을 더해주는 겁니다. 요 한 번이 요 마지막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8C 빼기 4C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1번 답이고요. 자, 2번은 얘네들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든다 라고 했을 때도 이때도 진아야 뭐 때문에 문제가 될까? 이번에도 얘네가 문제야. 근데 이번에는 문제가 중복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니? 그게 아니죠. 이번에는 삼각형이 어때? 만약에 여기서 3개를 뽑아버리면 삼각형이 아예 안 만들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일단 전체 경우에서 8C3에서 이 밑에 있는 애들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에는 삼각형이 아예 안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바닥에 깔려있는 애들 중에 3개를 뽑는 경우를 빼버리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플러스 1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때는 하지 말아야 돼요. 삼각형이 아예 안 만들어진 거니까 다 빼는 게 맞는 거지. 그치? 아까 직선은 만들어지는데 그게 겹쳤기 때문에 한 번은 카운팅 해준다라는 생각으로 한 번을 더해주는 거고요. 삼각형의 경우에는 삼각형이 아예 안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 끝나시면 됩니다. 8C3 빼기 4C3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직선 또는 삼각형의 개수를 정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숙제는 216까지고요. 오늘 앞에서 저번에 숙제가 208까지였죠? 208까지만 끝나 있으면 도장 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